자, 약관의 이 한 줄 꼭 확인하세요. 간병인보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병인보험 이미 가입하셨거나 가입할 예정이라면 이 영상 꼭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탈출구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가입을 하려다 보면 보장이 줄어든다,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 일당, 체증형이다, 일반형이다, 정말 정보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알아볼 것도 많은데 약관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가입을 해야 한다니 불가능에 가깝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한 편에 여러분들께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전부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모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나의 노후를 위해, 또 어느 분은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어느 분은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두들 간병인 보험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다른데 왜 보험은 동일한 간병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이 상황에 따라서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어린이 간병보험입니다. 네, 최근 어린아이들을 위한 간병인 보험은 눈에 띄게 보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하루 15만원 간병인 일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하루 5만원으로 보장을 대폭 줄이는 추세입니다. 정말 몇 안 되는 보험사만 하루 15만원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가족 간병이 가능한 보험사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입을 도와드린 대부분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직접 아이들을 간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간병이 가능한 보험사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나의 노후를 위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연령에 따라서 추천하는 간병인 보험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30대, 40대, 그리고 50대에 비교적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60대 이상의 분들은 요양병원의 보장이 높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 50대 이하의 분들을 위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체증 올라갑니다. 처음 가입 후 하루 15만원 보장이 가능하다가 5년마다 120, 150, 180, 200%, 20년 뒤에는 보장이 2배가 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아직 상대적으로 어리시고 나중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장이 올라가는 체증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만약 60대 이상의 분들이라고 하시면 요양병원의 보장이 좋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현재 기준 하나의 보험사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A보험사는 요양병원이 하루에 5만원, 1에서 180일 동안 보장하는 것과 다르게 해당 보험사는 하루 6만원, 1에서 365일 보장을 해줍니다. 제 경험상 일반 병원에서는 오랫동안 입원을 하지 않고요. 장기간 입원 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간병인 보험을 사용하시길 희망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의 보장이 높은 간병인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내일 당장 혹은 빠른 시일 내에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분들이거나 간병인을 직접 찾으신 것이 제한이 되시는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을 추천드립니다.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직접 정한 간병인을 지원,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이 지원 일당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간병인 입원 일당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선 간병인 입원 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했을 때 보험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형식의 보험입니다. 네, 반대로 간병인 지원 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 없으시고요.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나에게 보내주는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령이시거나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직접 고용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또 나중에는 사용 후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 간병인 지원 일당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애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간병인 일당보다 그런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각각 상황에 맞게 다른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린 이유는 우선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내가 신경을 쓸 부분이 적어서 매우 편리한 보험인데 다만 단점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비갱신이 없고 현재 갱신형 보험만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추천드리지 않고, 또한 제 고객님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인데 보험사가 아무래도 고용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내가 만약 해당 간병인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직접 고용하시는 것보다 변경 절차가 오래 걸려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의 상황에 맞게 간병인 보험은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준비를 하셨으면요, 이제 변화한 간병인 보험과 가입 시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정원 보도자료 참고를 하면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약관에서 간병인 보장 관련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서 보험급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가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간병인 고용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은 많은데 기존에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면 보험사에 따라서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서 보장 가능하게 약관을 개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보험급 지급 사유를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 서류 요청 가능을 약관에 추가해서 보험급 과다 청구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 일지, 간호 기록 등 이런 것들을 추가 증빙 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이미 몇몇 보험사들은 간병인 보험 청구 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를 함으로써 비도덕적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실제 간병인을 잘 사용했고 실제 간병인도 역할 수행을 잘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는 필요할 때만 사용할 거고 비도덕적으로 사용 안 할 거니까 아무 보험사에서 이제 간병인 보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50분이 넘는 분들을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겪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아무 곳이나 가입하시면 자칫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보험사 지급 사유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 약관을 보시면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약관을 보시면요,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군데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직접적인 치료에 문구가 없는 질병의 치료로만 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입을 해야 나중에 청구할 때 분쟁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 주요 회사 7곳 약관 세부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설계사의 말만 믿고 제안받은 설계사만 보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월 변경되는 약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건 사실 일반 분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확인을 도와주는 곳에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저희는 매월 초 변경된 약관을 꼼꼼히 분석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담당자를 만나야 불이득이 없겠죠? 자,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추천 설계한 보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린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세 남자아이 상해급수 1급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구성했을 때 월 보험료 17,231원, 동일하게 구성해서 2세 여자아이 보험료 18,529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보험사마다 최소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문의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0대 이하 분들께 추천드리는 체증형을 말씀드릴게요. 35세 남성 상해급수 1급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안내해드리면 월 39,105원, 동일하게 구성해서 35세 여성분으로 하시면은 38,145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50대 이상의 분들께 추천드리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32,748원, 네, 동일하게 구성해서 여성분은 월 34,739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령분들을 위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60세 남성 24,390원, 60세 여성 36,120원입니다. 네, 간병인 보험에서 이제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가족 간병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으로, 비교적 젊으신 20에서 50대 분들은 체증형도 고려해 보시고요, 60대 이상의 분들은 요양병원에 보장이 좋은 보험사로, 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 가지 서류나 과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